지금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좋지가 않잖아요. 안 근데 좋죠. 그에 비해서 금리, 고금리 상품이 예적금이 막 쏙쏙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주식 뭐 부동산 이거 투자보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킹이 아니냐. 현금이 지금 최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관심도 많으세요. 이런 고금리 상품에 대해서. 자,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적금 전성시대 5대 은행에서만 벌써 1년 만에 160조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야, 계속해서 몰려드는 미쳤다, 거죠. 미쳤어. 감흥이 안 되네요. 160조. 와. 불붙은 영머니 무브, 정기 예적금 46조 폭증, 역대 최대 폭이다. 자, 투자가 아무래도 투자 시장이 그렇게 지금 막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를 많이 주는, 안전하면서 금리도 많이 주는 이런 은행으로 돈이 오히려 더 몰리게 되는 영머니 무브 현상이 지금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지금 또 이제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높다. 예테크족 통장 가입 서두른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런 금융기관에서도 금리를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 기존에 넣었던 이런 예적금 그런 분들이 금리 좀 옮겨주는 또 다른 데로 더 좋은 맞아. 금리, 더 높은 금리를 주는 데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예테크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이거를 이제 오픈런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막 줄 서서 맞아. 거기에 가입하려고 이런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뉴스나 이런 화면에서도 되게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또 경기도 더 힘들어진다는데 예적금 좋아. 달러 아니면 또 달러 투자를 더 해야 되나? 금을 한번 사볼까? 아니면 지금 뭐 주식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할 거 많네. 좀 더 또 사볼까? 아니야. 그래서 안전한 예적금이 짱이지. 이런 식으로 고민이 오히려 더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재테크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할지 이런 고민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 매달 은행 통장에 이자 10% 만드는 법에 대해서 네, 알려드립니다. 네, 끝까지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 줘야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근데 현실은 2023년에 또 이제 목표를 잡은 게 있어요. 일단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무지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출을 많이 아껴야 되겠다. 요런 또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또 계시는데 좋았다. 실제 우리 30대 직장인 조용훈 진짜 씨의 조용훈 씨 있는 무지출 챌린지 품목들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022년에는 출근길에 커피도 마시고 샌드위치도 먹고 했어요. 근데 이게 올해 하려고 봤더니 물가가 오르면서 저렇게 많이 올랐어? 6,000원이면 아침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9,000원을 써야지만이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거고.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죠. 또 음식점에 가서 술 한 잔 먹으려고 해도 작년에는 소주 한 병 4,0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6,000원. 내가 얼마 전에 테라 8,000원이었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 비싸더라고요. 진짜 6,000원, 7,000원, 8,000원. 그걸 또 먹더라고. 상황이. 8,000원 주고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땡기면 또 어떻게 안 되잖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술값이 비싸면 더 맛있다. 진짜? 한 잔 한 잔이 더 소중하고 그 한 잔 한 잔이 더 맛있더라.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에 했던 그대로의 소비 패턴을 지금 유지하기에는 똑같이 하더라도 비용이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이 조용훈 씨는 아침을 굶습니다. 저 지출 안 하는 거야? 지출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럼 어떠한 부분, 내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씩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먹는 거 먼저. 아침을 이제 안 먹는 거. 술도 끊었어. 술도 끊었어. 옷도? 티셔츠 저거 너무 마음 아프다. 옷도 안 사 입어. 그냥 그 전에 샀던 거 입는 거야. 라면이라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침 굶고 저녁에 이제 뭐 컵라면 하나로 때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출을 최대한 아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 직장인들의 지금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 전세대출 이자도 올랐지. 진짜 안 오르네. 2배로 올랐죠. 자, 지금 전세대출이 작년까지만 해도 월 35만 원이면 괜찮았습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니까 이게 부담이 2배로 올라가는 거죠. 전세금이 많이 떨어졌다고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는 하는데 그럼 뭐해.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가지고 똑같은데 오히려 부담은 더 늘어났는데. 이 사람 전세대출 2억 받았나 보다. 미안합니다. 네, 아니, 잘했어요. 저절로 계산이 돼가지고. 잘했어요. 네, 좋습니다. 2%에서 3.6% 올라갔으니까요. 30만 원 되는 거야? 부담이? 장난 아니다. 지금 저기서 줄일 거는 내가 먹는 거, 쓰는 거, 입는 거 이거밖에 줄일 게 없어요. 뭐 대출이자 내야지. 또 출퇴근하려면 교통비 내야지.
이런 부분 이렇게 무지초 챌린지가 진행이 되고 있어. 여기서 끝이냐? 아니야. 이제 곧 명절이에요. 우리도 30대 우리 조용훈 씨 조카 있을 거 아니야. 아, 세뱃돈 조카 줘야 돼. 있지. 세뱃돈 줘야지. 아, 어지러워. 또 지금 무방비 요즘은 상태였는데. 5만 원권이 생기면서요. 그전에는 이거 만 진짜 원짜리 애매하다, 이거. 만 원짜리 이제 한 2장, 3장 줘도 괜찮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5만 원권이 생기면서 만 원 주기도 애매하고 3만 원 줘도 별로 이렇게 애매하고 그러니까 5만 원을 주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아, 이거 어렵네. 지금 그러니까 뉴스에 보세요. 3만 원권이 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3개 주는 것도 좀 웃겨. 애매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야. 세뱃돈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래 우리 머리 조카들 아프다, 진짜. 그래 요즘 힘들지? 삼촌이 용돈 줄게 하고 떡 하니 줬었는데 이제는 이제 명절에 안 가고 싶은 거야. 애들이 공부하느라고 안 왔으면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너무 이제 부담이 되니까. 자, 그래서 돈. 자, 월급은 뻔한데 그리고 돈 들어갈 곳은 많고 불리는 건 또 너무 어렵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본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궁금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럼 지금 재테크 어떻게 하고 있지? 나만 힘든가? 일단 기본적으로 짠테크 해야지. 변호사야.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짠테크 하지. 진짜? 그래서 울어. 그건 변호사가 짠테크 하면서 울어. 그랬더니 이제 한전 직원이 티끌 모아 티끌이네요. 또 울어. 그랬더니 S51 직원이 티끌이라도 더 모아야 돈이 생기죠. 재테크도 시드 종잣돈 8, 9천 원 돼야 되니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소득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전문직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재테크를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금리 높은 예적금 그래 필요해 좋아.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벌고 싶어. 좀 더 그 예적금 이율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것 좀 알려줘. 이런 부분도 계시죠. 1년 뒤 이맘때쯤에 내년 2024년 1월경에 좀 뚱뚱해진 계좌를 여러분이 또 원한다면 월 300번은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재테크 로드맵을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예금, 적금, 이자 높은 은행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일단 기존에 있는 예적금은 계속해서 이제 넣어야 되니까 이런 금융감독원에서 진행을 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식 눌러주시면 여기에 보면 네, 귀여운 기분이 좋아. 돼지. 귀여운 돼지. 네, 보이시죠? 목살. 주황색으로. 여기서 보면 정기 예금. 만약 뭐 적금을 뜨신다면은 적금을 들어가시면 되고. 목살. 미안. 예금. 나는 예금에 관심 있다. 네. 예금에 관심 있다면 정기 예금을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정기 예금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쫙 나와요. 내가 금액을 얼마를 예금을 할 거고, 너무 잘해놨어.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그리고 금융권은 뭐 은행뿐만 아니라 뭐 시중의 은행, 뭐 저축은행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되는 부분인 거고요. 전체를 한번 눌러볼게요. 내가 1,000만 원을 1년 단위로 예금을 한다라고 봤을 때 전체를 눌렀더니, 자, 금리가 높은 순으로 저희가 정렬을 해봤는데요. 자, 보면은 위에 높은 순으로 쭉 나오는 게 다 어디 거죠? 금융회사가? 저축은행. 다 저축은행이에요. 네, 지금 5.5% 지금 최고로 많이 주는 데가 5.5%인데 전부 다 저축은행. 전부 다 모두 다 거의 저축은행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네. 수준은 한 5.5% 정도 되네요. 그러네요. 지금 아무래도 저축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많이 주고 있어요. 저축은행이 왜 이렇게 금리를 많이 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왜 그러냐? 아무래도 일반 그런 대형 시중은행에 비해서 이 저축은행은 그런 뭐 신용도나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좀 더 불리함이 있겠죠. 자, 객관적으로 똑같이 4%로 준다고 하는데 KB국민은행도 4% 주고 저는 대한저축은행도 4%를 준대요. 그럼 어디에 맡기시겠어요, 여러분이? 예금을 하거나 적금을 한다면? KB. 그렇죠. 당연히 좀 더 신뢰가 가고 믿을 수 있는 KB, 시중은행의 금리를 선택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이 저축은행에서는 본인들의 그런 자금 조달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시중은행보다 좀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여기 금리 많이 주는구나 하고 이 저축은행으로 들어와서 돈을 맡기게 되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예치들한테 높은 금리의 예금 금리를 주려면 어떻게 됐어요? 그만큼 이 저축은행이 예대 마진을 충분히 이 사람한테 많이 줄 수 있을 만큼 자기가 또 대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더 고위험을 불구하고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이 이 높은 예금금리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저신용자들한테도 저축은행에서는 높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한 또 수익이나 이런 고위험 자산인 PF 대출, 요즘 또 그런 말이 많죠. PF 대출에도 고수익을 바라보고 대출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만큼 저축은행들이 좀 위험도가,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물론 영업이 잘 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저축은행이 망하게 되는 그런 확률도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지금 저축은행이 그런 그 저축 예금 적금을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법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각 금융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5천만 원까지 1인 5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저축은행에 예금이나 뭐 예적금을 든다면은 원금 한 4,700만 원 정도 4,700만 원 정도를 한도로 예치나 적금을 하시면은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5천만 원 아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되는 상품이 있고 안 되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에 들어가서 상품 설명서를 보셔야 돼요. 상품 설명서를 보시면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이란 요 마크가 있어요. 요 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 마크가 있다면은 보장이 되는 상품이니까 요 마크가 있는 것만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요런 부분이 좀 나는 불안하다. 혹시라도 파산을 하게 되면 5천만 원을 돌려받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실제적으로 나한테 돌아오기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나 그런 거 좀 약간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금리가 좀 낮더라도 좀 시중은행에서 예적금을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4,700만 원에 5% 정도 하면은 1년 정도 지났을 때 5천만 원 가까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원금이랑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모르시고 그냥 5천만 원 다 넣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다 맞춰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상황에서 예금 금리가 오히려 그때 그 전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막 6%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7%도 있었죠. 네. 5% 예금 금리 이제 없어요. 머니무브 끝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중은행에 이어서 저축은행도 이전에는 거의 6.5%까지 금리가 나왔던 게 지금은 저축은행 금리도 아까 저희가 이제 확인했죠. 5.5%가 한도, 그러니까 최상, 그 이상 넘는 예금은 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금리는 8%대로 오르는데 이게 웃긴 거야. 예금 금리는 4%대로 내려요. 예금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어. 아까 정부에서 앞에 뉴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대출 금리랑 예금 금리 둘 다 이제 이거 적정하게 해라. 우리가 감독하겠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예금 금리는 그 감독에 바로 직격탄으로 맞아서 아이고 떨어지고 빨리 있어요. 내리겠습니다요. 아이고 압류 왜 내려야죠. 진작에 이 말씀 공부대로 합시오. 네, 말 잘 들어야죠 하고 탁탁 내렸어요. 근데 대출금리 내리라는 거는 네,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진짜요?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예금이 내려. 아이고 예. 막 바로 내리겠습니다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어때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더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거야, 되는 이게, 거죠. 진짜. 네, 우리 저희 작가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 너나님하고 저하고 막 6%대 적금 넣었다고 하니까 부러웠던 거야. 그랬나 예금 봐. 넣었다니까 부러웠던 거야. 나 요번에 성과금 나오면 나도 6%대, 7%대 넣어야겠다라고 잔뜩 벼르고 있었는데 기대하고 있었는데 떨어진 거죠. 성과금 받았는데 떨어진 거죠. 그랬더니 어때? 진짜 이미 늦은 것 같은데 그냥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일단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 네네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상식으로 네. 우리 경제 공부 한번 해볼까요? 예금 금리는 내려가는데 왜 대출 금리는 올라가냐. 여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부가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예 하면서 막 바로 금리 내리겠습니다. 예금 금리는 바로 내렸어. 근데 그 얘기 잘 생각해 보세요. 예금 금리 내리라고 했다는 거죠. 네. 정부가 예금 금리 내리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예금은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왜 내리라고 해? 자,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일련의 현상들의 원인을 아시면 아실수록 그 너머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레고랜드 사태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신용 리스크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은행 같은 데서도 은행의 입장에서 대출을 해줘야 돈이 생기죠. 그렇죠. 대출 이자를 받을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대출을 해주는데 필요한 제품이 뭐다? 돈이다. 그 돈은 어디서 온다? 고객들로부터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예금. 은행 입장에서 그게 대출 받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또 동시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은행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당연히 은행채라고 하겠죠. 채권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은행채를 발행해도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우리도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어디서만 가지고 올 수 있다? 예금에서만. 근데 예금에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고객을 유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객을 유인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예금금리죠. 자, 근데 얘 문제가 뭐냐면 예금금리가 높아지니까 은행이 논리가 이거예요. 우리 원가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대출 금리도 좀 올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정부에서 야, 니네 자꾸 예금금리 많이 준다는 핑계로 대출금리 올리지 마. 예금금리 내려. 그래서 대출금리도 내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채권시장이 정부에서 긴급자금 투입을 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자,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만 돈을 받아야 빌려줄 돈을 공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권, 은행채를 발행하면서 은행채 발행을 통해서도 자금을 수혈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르르 몰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돈이 많이 들어오고 채권 발행을 할 수도 있어. 불과 몇 달 전보다 훨씬 더 자금 조달이 수월해졌죠.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금리는. 기준금리라는 그 베이스 위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불과 2달 전만 해도 은행이 급했는데 지금은 누가 급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급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돈을 은행에다 예금을 고금리를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돈이 이제 균형이 다시 무너진 거지.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어때요? 나한테 예금 넣겠다는 사람들 되게 충분히 많고 은행채 발행해서도 자금 조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3%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댓글에 나온 거죠. 은행이 돈 잔치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금리가 급하게 올라갔어요. 갑자기 채권 시장이 안 좋아지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워진대, 은행도. 그러면 이걸 딱 캐치를 해야지. 은행 이제 금리 올리겠네? 예금 금리? 딱 보고 있다가 고금리 나올 때마다 이제 갈아타기를 하는 거지. 저도 2번 깼어요, 예금을. 4.2%에 한 번 들었다가 4.7%에 한 번 들었다가 제가 5.2%까지 넣었어요. 지금 그럼 뭐 1년 단기로 예금을 넣고 계시는 거예요? 1년 단기로. 그리고 그거를 새로운 고금리 상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 옮겼어요. 왜냐면 그래서 상관없거든요. 일하게 해서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넣고 다음에 또 좋은 금리 나오면 깨고 다시 넣으면 되지. 왜? 그 넣었던 돈 기간 동안 이자 주니까. 네, 그렇게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좀 단기로 해서 예금을 좀 넣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또 이제 그 돈을 또 이제 언제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또 저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작가님은 이미 늦은 것 같다 이거지. 너나이님, 코코님은 6%대 막 7%대 받았는데. 그러니까. 저 인간들은 안 그래도 돈 있는데 더 많이 받고. 막 해놓고 나도 좀 자랑해놓고. 하려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없네?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야. 얘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적금도 하기 싫은 거지. 그래서 그때 사무실에서 그 매마디 비명이 들렸나? 갑자기 뭐야 3%? 막 이러던데. 근데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저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있죠.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럼 이미 늦었으니까, 뭐, 예금 이제 6%에서 5.5% 내려왔으니까, 하지 말까요? 해야지. 1점 내려와도 해야지. 자, 여러분 한번, 본인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가 지금 돈을 못 모은 게,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닌 게, 1, 2% 덜 줘서 그래? 금리 1, 2% 덜 줘서 지금. 살살해. 네, 아무리 작가님한테. 아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왜냐면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에, 돈이 별로 없을 때는 그런 금리나 이런 거에 되게 더 연연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정작 그렇게 금리는 되게 연연해 하면서 또 지출은 별로 또 안 줄이는 거야. 여기에서 1%, 2% 금리 더 받으면 뭐해. 맞아. 내가 지출을 그러면서 또 거기 찾아간다고 커피 마시고 거기 찾아간다고 택시 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네, 그렇죠.
일단 중요한 거는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1%, 뭐 2% 차이에 있어서는 그래도 물론 이제 그 원리를 알고 찾아가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서 적금을 안 한다거나 예금을 안 한다거나 이거는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 네. 해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또 열심히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적금을 알아보시고 하시는데 과연 이렇게 정말 아끼고 모으는 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드실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아끼고 모으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그런 부자, 경제적 자유, 퇴사까지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가 현금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간단하죠. 당연히 시작이 봐야지. 모아야죠. 네, 일단 모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모아야죠. 이런 경우 있어요. 모으는 건 좋은데 지금 현금 너무 좋다고 하니까 이 지금 내가 현재 그 주식이나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돈을 그럼 빼서 이거를 그냥 다시 뭐 예적금으로 넣을까? 이걸 현금화 시킬까? 요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좋은 방법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할 말이 많은데. 네. 해주세요. 여러분, 현금이 킹이라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킹인 거지, 지금 현금을 만드는 게 킹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현금이 킹이라는 거는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럼 왜 유리하겠어요?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왜 유리할까요?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거든요. 많아지니까. 그렇죠. 많아지니까. 1년 전 대비해서 주식 부동산 다 맞아요.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현금을 슬슬 비워내기 시작해야 되는 시기예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고요. 부동산 좀 더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맞는 거지. 현금이 킹이라고 해서 지금 바닥 찍는 주식이랑 부동산 빼갖고 현금화하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욕망에 사서 공포에 팔고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모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슬슬 현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시기가 됐다는 거죠.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도 보고 공부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왜 보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유튜브. 저 이 얘기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드려야겠다 생각했었는데. 경제 지식을 쌓고 결국은 그래도 그게 내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돈을 그러니까, 벌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아직 공부가 안 되어 있고 하지만 이거를 꾸준히 봐놓으면 나한테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라는 마음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회가 오고 있어요. 네. 저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고 그거 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준비를 못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희 방송을 봐와줬기 때문에 제가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디테일하게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현금 만드는 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고요.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시기고, 반대로 현금이 없다면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더 아껴서 돈을 모을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미 가까이 오고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꼭 가지시고 돈 모으시는데 좀 박차를 가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필승TV님께서 주식이 더 바닥 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런 또 이제 댓글로 문의를 하셨는데, 바닥 칠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될까요? 라는 말은 일단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닥이 친 거를 어떻게 아냐고요. 지나야 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알고 기다려요. 그리고 지났는데 바닥이었으면 그때 다시 백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투자는 그게 아니고,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그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면은 성공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왜? 싸졌으니까. 그러니까 현금이 킹이라는 의미는 현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다는 거고,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다는 거는 지금 자산이 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뭐 고수다, 뭐 무슨 뭐 부자다, 자산가다, 투자자다 나와가지고 현금이 킹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한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 많이 싸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걸 구분을 못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더 박차를 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동시에 현금을 많이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바닥을 모르니까 저 또한 뭐 주식은 더 모르는데 네. 저도 지금 1년 예금이 아니라 6개월 아니면 또 파킹 통장에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현금이나 이런 거를 넣어놓는 이유는 언제든 내가 좀 싸다고 생각이 되면은 투자로 옮기려고 투자로 투입시키려고 지금 제가 이제 그 입출금이나 파킹 통장이나 예적금 단기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또 주식이 좀 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는 건 뭐 삼성전자밖에 없으니까. 네. 삼성전자를 그냥 제 기준에, 제가 제 기준에 55,000원에 또 담았습니다. 55,000원에 담았어요. 그냥 저는 그게 제 기준에는, 삼성전자 5만원 때문에 좀 싸다라는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본인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어떠한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게 가격이 싸냐 비싸냐에 대한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맞고 틀린 걸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연습이 돼야지 그래야 현금이 있어도 투자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 만약 현금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잖아요. 어디 뭐 예적금을 해놨을 수도 있고 그럼 이런 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일단 기본적으로 칭찬을 해드려야죠. 이렇게 현금을 많이 모아놨다라는 거는 얼마나 그 긴 시간을 인내와 노력으로 힘듦으로 그 자산을 지켜내고 모았을지 너무너무 네 저희가 그 마음을 알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들도 지금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설명해 주시죠. 이거 얼마 전에 제가 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셔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회를 잡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이것도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이게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돈 버는 지식을 쌓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체계적으로 쌓아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왜 여기서도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뭐 바닥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막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주식, 부동산 뭐 상관없이. 그죠? 근데 왜 결정을 못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는 이거예요. 1,000만 원에 산 게 2,000 되는 거예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1억에 사서 2억 되는 거, 1,000만 원에 사서 2,000만 원 되는 걸 원해요. 그거가 가능하려면 2,000만 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0만 원에 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1,000만 원에 산다는 거는 내가 내 호주머니에서 OTP 꺼내가지고 돈을 쏘든 아니면은 주식 계좌 열어가지고 예수금에서 빼가지고 주식 매수하든 매수 버튼을 누르든 이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어려울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넓고 얕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 여러분들이 맞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나이님이, 코크님이 그리고 뭐 주식 구해줘 알바 할 때 김현준 대표님이 지금 주식이 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복습하고 공부를 안 해놨어. 그냥 싸다고 했어. 저 사람이 왠지 싸다고 했으니까 싼 거 같기도 해. 근데 다음날 어떤 다른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거기서 내년에 무슨 뭐 가난해진다. 뭐 내년에 무슨 뭐 경기 침체가 오고 막 이렇게 되면 다 난리가 난다. 이걸 또 봤어. 자, 그럼 어때요? 그 두 개가 말이. 다르죠? 근데 그 중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 두 개를 깊이 있게 파고들면서 실제로 뭐 이 사람이 돈을 번 사람인지 검증을 해본다거나 백테스트를 해본다거나 여러분들이 투자 책을 또 읽으면서 공부를 한다거나 강의를 들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확신을 갖고 행동으로 옮길 만큼 그만큼의 에너지를 주는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들은 건 많은데 넓고 낮게 맞아요. 알고 있고 남들이 재테크 얘기하면 몇 마디 할 수는 있지만 정작 내 호주머니는 불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레벨까지 지식을 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 전에 제 강의 들어보시라고 얘기할 때 저도 막 얼굴이 막 불긋불긋 하더라고요. 내가 내 강의 들으라고 말하는 게.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자신 있었어요. 내용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내용인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하는 게 왜냐면 저는 방법과 기준을 알려주기 때문에 행동을 그대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제 강의 들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개념을 갖고 체계적 지식을 쌓으셔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기회가 왔으면 행동을 해야지. 시의적절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 유튜브 보신 거 이거 몇 시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 다 흘려보내고 내 행동 기준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자 못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진짜로 시의적절하게 행동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의 현금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잘 공부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네. KT에서 저한테 미납이라고 네네네네. 납입하라고.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웃겼어요, 되게. 저는 KT에서 핸드폰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냐, 보이스피싱입니다. 요즘 또 많더라고요. 네. 사실 여러분들 중에 현금 없는 분들 계시면 그냥 모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현금 있는 분들 중에 기회를 잡기 위한 공부하시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어이없게 돈을 잃으면 안 돼요. 도박이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한 거든 지금처럼 보이스피싱이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나 급하게 다니다가 폰 떨어뜨려서 액정 나가고 수리 막혔어. 이 번호로 카톡 추가하고 톡 줘. 그리고 딸 행세를 하면서 돈을 빨아갑니다. 맞아요. 저도 받았어요. 네. 실제로 저런 문자를 받아서 해외 승인, 해외에서 네 카드에 지금 결제됐다. 본인 아닐 경우에 일로 전화하세요. 놀래서 전화하게 되죠. 놀래 전화하죠. 그럼 저기 난한 적이 전화하게 없는데. 되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해킹 프로그램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링크를 누르면. 자,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좀 정리하면 항상 사람들은 같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지만 1년이 지나 보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기본을 충실하게 하고 어이없는데 돈을 잃지 않고 내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돈으로 결단과 행동을 할 만큼 충분한 연습과 노력과 실력을 쌓으시고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한테 1년 뒤 다른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돈이 없으신 분들은 또 낙담하지 마시고 기회는 계속 오니까 코로나 때 그 기회 놓치면 망할 것 같았는데 주식 투자자 전문가들이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김현주 대표님도 지난주에 얘기했고 지금 기회라고. 기회는 자주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돈을 열심히 모아 나가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하고 포크님이 같이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힘내서 새해에는 부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젊은 분들은 뭐 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심을 하는데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또 되게 또 이제 모르셔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또 좀 이야기 좀 해주고 특히나 이제는 또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명절 그 선물 배달 뭐 배송 중이다. 그래서 이걸 눌러달라. 정관장 홍삼이 지금 배송 중입니다. 지금 집에 안 계시네요. 이거 클릭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문자들이 또 이제 부모님들한테 온대요. 어머니들한테? 네네. 진짜 나쁜 그럼 새끼들이네, 이제 진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자식이 또 보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클릭.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또 꼭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조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왜냐면 또 명절이 다가오니까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네, 예금금리 5% 중요하죠. 또한 그거에서 또 10%까지 받으려면 우리가 지출을 그만큼 줄이면 더 빨리 저희가 또 그만큼 금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것도 같이 또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